오늘의 키워드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 구간에서 이제 2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어떤 키워드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 관통하는 키워드 알아보면서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보합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58%의 오름권역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종목과 섹터 그리고 주제들이 있습니다. 4개로 압축해봤는데 그거 먼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파월의 피벗 시사입니다. 지난 13일이었죠. 파월 의장이 피벗을 시사한 이후로 글로벌 증시가 대체로 상승을 했는데 아시아권에서는 홍콩을 제외하고는 국내 증시의 상승이 정말 좋았습니다. 미국, 유럽을 제치고 4거래일 동안 꾸준히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연준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약간 엇갈림은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이 피벗 시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더 가지고 가도 되는 건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또 업종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주. 정답으로 저희가 봐도 괜찮은 걸까요? 오늘 반도체주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어보브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등이 보이고요. 어보브 반도체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의 대규모 수주 소식까지 전하면서 장중에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결국 돌고 돌아서 시장의 정답은 반도체가 되는 건지 빠른 순환매 속에서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볼 만한 섹터는 엔터주겠죠. 최근에 여러 스캔들도 있었고요. 리스크 속에 주춤했던 엔터주들인데 이번 주에 또 눈에 띄는 상승을 보이고 오늘 JYP의 경우에는 급등세를 좀 시원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연말 지나고 이제 연초가 되면서 해가 바뀌면서 엔터주도 리셋될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면서 마지막으로 H&M품은 하림에 대한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중 상한가에 들어갔던 하림이고요. 현 구간은 27% 역시나 강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향후 투자 전략까지 세워볼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서 힌트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파월의 피벗 시사입니다. 코스피가 지난 4거래일 동안 2.2% 그리고 코스닥은 2.6%의 상승률을 보여줬다고 해요. 사실 양도세 회피 물량 등으로 인해서 지난주 개인의 매도세가 정말 강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랐다라는 게 참 눈에 띄는 상황인데 두 분 의견은 어떨까요? 이재규 본부장님의 한 줄 평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시기는 봐야겠지만 피벗이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가파른 금리 인하는 오히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는 좀 주의해서 보자라고 좀 언급을 해주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안정적인 금리 인하 시기라던가 그 규모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금리 인하 시기는 내년 저는 중순 이후가 돼야지 좋다라고 이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3월 달에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경기가 좀 둔화될 가능성을 걱정할 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의 흐름을 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는 그 명분과 이유를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지금 파월 의장이 피봇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금리 정책에 대한 전환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다. 금리가 동결이 될 것이고 2024년도에는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온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번 달 FOMC에서 13일에서 파월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걸 걱정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의 문제지만 피봇은 진행이 될 것이다. 다만 그 피봇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의 명분이 엄청난 경기 둔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정도는 어느 정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밀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 1월 달까지도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견조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자면 이번 주 후반에 이제 PCE라고 해서 미국 연준에서 눈여겨보는 지표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CPI라든지 PPI라든지 FOMC 전부 다 잘 마무리가 됐는데
요 PC 이후에도 미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까지만 좀 체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달까지는 긍정적인 모습 예상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는 내년 중순 정도로 예상했고 1월 효과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 피벗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있고요. 그럼에도 저희는 지표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미국 증시의 반응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성웅 차장님은 이 피벗에 대한 전망 어떻게, 현 구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계실지 한 줄 평 열어볼게요. 글로벌 증시 대비 한국이 최대 수혜 평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뭐 미국, 유럽보다도 최근 흐름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만 FOMC 회의 이후 파월이 내놓은 금리 인하 시사 관련해서 약간 결이 다른 의견을 내놓는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 가운데서요. 그걸 경계할 필요까지는 없는 걸까요? 그렇죠. 이 어떤 연준의 그 의장의 말이 우선 1순위고 네. 그리고 시장, 자본시장 자체도 봤을 때도 우리가 좀 연준 쪽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도 금리 그 인하 폭 그리고 인하 횟수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연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의견까지 있는 걸 봤을 때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나눠진다는 것 자체의 의미보다도 지금 시장 방향은 내년에 대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준 의장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는 좀 더 지금 현재보다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반응이 정말 빨라요. 이 주 상승이. 그러니까 홍콩 다음에 글로벌 시장 본다고 하더라도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그만큼 이제 이런 의미겠죠. 우리나라가 어떤 대외 변수에 주식시장이 민감하다는 부분이 좀 크고 역시 이걸 얘기하면은 대외 의존도가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 같아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좀 이끌고 있잖아요. 네.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런 성격, 그러니까 테크 기술주들이 많이 시가총액에 편입이 됐으니까 아마 다른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더 빠르게 좀 반응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결국에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상승과 함께 국내 증시도 비슷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 그래도 빠르게 반응하는 국내 증시가 긍정적인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앞으로 1월까지 좀 이런 기대감 저희가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도 한번 열어볼게요. 반도체주 이야기. 앞서서 이성웅 차장님이 빅테크주들의 강세 이야기를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실제로 최근 증시 보면 반도체주가 시장 역할을 다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오늘도 역시 반도체주는 순항 중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재규 본부장님은 어떤 의견이실지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반도체주가 정답인가? 딩동댕 정답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반도체 지금 AI라는 섹터가 사실 가장 핫하잖아요. 이거 말고 또 찾아볼 만한 모멘텀은 없는 건지 이것만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네, 지금 AI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긴 한데 사실 반도체 업황이 전체적으로 저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중순부터 이제 HBM이라든지 최근에는 CXL이죠. CXL도 있고 뭐 근래에는 또 다른 PIM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자금이 또 많이 유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2024년도에도 투자를 늘린다라고 하는데 AI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인공지능이라든지 이쪽이 성장을 하게 된다면 데이터 센터 쪽에도 계속해서 반도체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2024년도에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도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도 계속해서 반도체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좋은 내용들만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당부드리거나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사실 주기,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였었던 경우가 많은데 요즘엔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작은 테마를 형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CXL이나 PIM 같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테마성까지 가지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기존 반도체
기존 반도체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전공정 기업이다, 후공정 기업이다라고 해서 변동성이 나왔었던 과거와는 비교해서 굉장히 등락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 쪽에 대해서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위아래로 좀 크게 나올 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사실 전 너무 좋은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게 오히려 좀 부담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에도 실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결국엔 이제 내년과 후내년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텐데, 그 실적이 이제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맞추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반도체가 정답이다, 딩동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답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 기업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면서 네. 이 반도체 쪽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도체주에 대해서 이성웅 차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견 좀 빠르게 들어볼게요. 열어볼까요, 한 줄 평? 업황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 골드만삭스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 등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 두 종목을 대장주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내 반도체주 상승하는 거 보면 소부장단의 움직임이 사실 더 활발한 게 맞다 보니까 그렇죠. 어느 쪽에 관심을 저희가 좀 더 기울여야 될까요? 뭐 지금은 다 관심을 가져도 괜찮다라고 그래요?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반도체 앞서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악재가 있을까라는 의견이 지금 저도 같은 생각인데, 근데 악재가 없다는 부분이 우선은 펀더멘탈 상으로 그 전에 우리나라 그 반도체 업황이 너무 안 좋았다가 기저효과, 그러니까 펀더멘탈 상의 기저효과가 지금 발휘되는 시점에서 여기에 지금 그 반도체 업종은 뭐 테마에 대한 그 연관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온디바이스 AI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지수 특성상 이 테마 유동성이 강하게 몰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섞여 있고, 그리고 크게 나가면은 역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전체적인 이 우리나라의 섹터의 큰 이 IT 쪽에서의 매수세가 외국인들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수급, 펀더멘탈, 어떤 뭐 테마, 이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지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들도 괜찮고, 이 어떤 소부장 기업들도 괜찮은데, 이왕이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중장기로 한번 좀 매매하는 관점, 그리고 소부장은 단기 매매로 하는 관점도 괜찮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1월 17일 날 이 삼성전자 언팩 행사가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좀 관련주들이 높은 상황인데, 물론 이 오후 반도체, 뭐 퀄리타스 반도체, 뭐 제주 반도체 이런 이 팹리스 기업들에 대한 지금 유동성이 좀 강하게 몰리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이 고성능 저전력, 뭐 대표적으로 제주 반도체겠지만 이런 이제 PCB 관련 또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결국 용량이 커진다는 점에서 봤을 때도 뭐 대덕전자, 뭐 심텍 이런 종목들도 좀 분산해서, 또 그리고 역시 MLCC가 네. 또 필수주로 더 많이 들어가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이 대형주로서는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이재규 본부장님은 반도체가 정답은 맞지만 기업별로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하다라고 주셨고, 이성웅 차장님도 반도체 전체 다 보는 거 괜찮다라는 의견 속에 뭐 지금 시장 움직임을 좀 활용해보자. 소부장은 단기로, 대장주는 중장기로 좀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MLCC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고요. 자, 그럼 이어서 반도체 마무리하고 엔터주는 어떤 전망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JYP 엔터가 현 구간도 6.4% 급등 중이고요. SM이 3% 오르면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엔터주에 대한 한 줄 평 열어볼게요. 실적 기대가 유효하다. 아티스트의 리스크가 있었다 보니까 아티스트의 그럼 모멘텀이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실적을 견인해줄 아티스트. 그렇죠. 지금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꽤나 조정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올해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최근 어느 정도 한 6개월, 5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네. 나서 오늘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반등의 모멘텀으로는 마약과 관련되어 있었던 그런
잡음들이 좀 있었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JYP 같은 경우는 보이그룹이죠. 네. 넥스지라는 그룹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황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업황에 대해서 보자면 사실 엔터 쪽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둔화되는 모습,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약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내용들이 이제 전부 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이제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 실질적으로 2024년 같은 경우도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자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도 현실적으로 사실상 올해는 실적이 좋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가는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근데 그런 와중에 엔터 관련주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 실적 모멘텀이 2024년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연말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단기적인 모멘텀이 되진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공연 같은 것들을 통해서 2024년도 1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엔터주들 관심 있게 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 관심 유효하다. 그렇다면 이성웅 차장님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악재는 해소됐고 펀더멘털을 기도해보자. 펀더멘털 증명해줄 실적 전망 어떻습니까? 3분기도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엔터 3사가 이런 뭐 다른 업종과 산업 대비해서 이 작년 대비해서 3분기 실적이 이 올해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4분기도 그런 부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음원과 음반 쪽에서의 전통적인 수익이 기본 베이스로 뭐 깔려주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우려됐었던 뭐 BTS 군입대 그리고 뭐 블랙핑크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이 펀드멘탈 상으로 실적으로만 본다고 했을 때는 크게 지금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 4분기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엔터가 우리나라 하나의 수출 업종으로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엔터 업종 과도한 하락에 의한 저가 매수는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수출이 어떤 물건이 아니라 엔터까지도 이제는 이 수출에 엄청 큰 한 획을 그어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짚어주셨고요. 과도한 하락에 의한 저가 매수도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림에 대한 의견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HMM을 품었습니다. 전망은 어떨까요? 이재규 본부장님의 한 줄 평 볼게요. 불안한 해운업, 과연? 이라고 물음표를 주신 걸 보니까 해운업 자체에 대한 물음표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해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곤 있습니다. 네. 이 수에즈 운하와 관련돼서 운임이 올라갈 수 있다는 내용들 맞아요. 때문에 뭐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관련주들이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업계에서는 2025년도까지 해운업에 대한 그런 불안 가능성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림이 이 HMM을 인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저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면밀하게 아마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해서 조사를 해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인수를 한 이후에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더 괜찮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하림 같은 경우는 페노션을 인수할 때에도 사실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페노션 인수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는 인수를 잘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HMM까지 인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관련해서 또 시너지 효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업황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지만 기업 측에서 좀 잘 판단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성웅 차장님은 하림, HMM을 품은 이 하림 앞으로에 대한 의견은 어떠실지 한 줄 평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하림의 종합물류기업 목표, 요걸 좀 보고 계신데 궁금한 게 하림그룹의 자산이 HMM보다 작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좀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수가 100%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뭐 자금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머리를 좀 써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인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하림이 이 종합 물류 기업에 대한 그런 꿈을 많이 그 전부터 좀 얘기했던 부분이 실현이 됐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금력이나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인수에 대한 부분을 성공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는 기대와 우려가 좀 많이 섞여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주가 측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뭐 HMM도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주인을 찾으면서 해운업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환기가 되는 그런 좀 모습이 나오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에 대한 의견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키워드 4개로 두 분과 함께 알아봤는데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